반갑습니다. 경매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 지분 경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지분 경매 이거 들어가도 되냐, 이거 문제가 없냐, 그렇게 막 여쭤보곤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아파트 하나를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남편분, 배우자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근저당이 채권 채무가 막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 남편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는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유찰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찰이 되면 왜 유찰되느냐? 내가 낙찰을 받아도 온전하게 전체를 다 가져오기 아니고 절반만 가져오니까 내 권리를, 내 지분을 행사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가 입찰장에서 낙찰을 받아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억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려는 그 순간에 법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공유자분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5억에 낙찰받은 이 금액으로 해서 공유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고생해서 권리 분석하고 시세 파악하고 그리고 금액까지 정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낙찰받아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순간 그냥 제 물건이 아니고 공유자 물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2분의 1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살기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보통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분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통 유찰이 좀 되어지는 편입니다.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 이렇게도 유찰이 됩니다. 그럼 유찰이 되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자가 입찰을 들어오기 힘든 물건이야 하고 판단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유찰되면 들어가서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낙찰을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근데 이런 분은 안 됩니다. 당장 이거를 전체를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수익을 한번 올리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혹은 그런 형태의 부동산 경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가져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짧게는 6개월, 보통 1년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은 항상 똑같습니다. 경매에 붙여 매각하여 각자의 지분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유자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더라 해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경매에 붙이면 또 경매 진행하는데 6개월, 7, 8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토탈 짧게 걸리면 6개월, 1년 걸리고, 조금 많이 걸리면 한 8, 9개월 하면 1년 반, 2년 이렇게 시간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절반을 가지고 있는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으면 그 마지막 경매 단계에서는 100%, 2분의 1이 아닌 100%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건이 정상적인 깨끗한 물건으로 경매가 100%로 진행되면 제3자와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 저와 제가 입찰 참여를 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낙찰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2분의 1 소유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은 저가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진행해서 경매에 붙여진 물건들은 내가 2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10억짜리를 20억으로 올리면 순수하게 20억을 올리는 사항으로 금액을 올리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2분의 1 지분권자가 10억짜리를 20억으로 올리면 여기서 5억은 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나머지 5억은 물론 2분의 1 다른 지분권자에게 가는 돈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10억을 올렸는데 5억이 절반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니까 실제 내가 제3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좀 올려서 집어넣는 금액이 불과 5억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10억 올리는데 나는 5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유자가 입찰 참여하는 순간 그거는 공유자가 거의 대부분 낙찰받아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뭐 여기서 5억을 올린다, 순수하게 5억 올리는데 공유자는 5억을 올리면 실제로 2억 5천밖에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남들은 10억 올렸는데 나도 10억 올렸다? 그럼 실제로 나는 5억밖에 안 올리고, 그러면 남들처럼 10억을 올리려면 저는 20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낙찰을 받아오겠죠. 남들처럼 순수하게 10억을 올려서 원래 입찰가보다, 원래 금액보다 10억을 올려서 가져온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리는 20억이라는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을 결국은 2분의 1을 가져온 지분경매로 낙찰을 받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낙찰을 받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년 뒤에 혹은 1년 반 뒤에 2년 뒤에 이 물건을 나의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분경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물건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1년, 1년 반, 2년 시간이 걸리면 그럼 나머지 반쪽에 대한 게 어떻게 됩니까? 반쪽을 2분의 1 지분권자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개념이 이제 발생하냐면, 아파트로 놓고 보면 이 아파트를 전체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 만약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럼 절반인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짜리로 해서 한 달, 1년, 1년 반, 2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월세에 발생하는 그런 상가물,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월세는 당장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쌓여갑니다. 절반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니까. 나의 거니까 상대방이 2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은 내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그 임대료의 절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줄 수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물건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분경매에 또 한 가지, 시간이 6개월, 1년, 2년 시간은 걸리는 건 맞는데 그러는 사이에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분이 고스란히 결국에 가서 공유물 분할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체 경매를 통해서 직접 가서 낙찰을 받아온다 하면 절반만 사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 가져오는 거니까 가격 상승분이 절반만 돈을 투자해놓고 제대로 오른 것을 가져오는 뭐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두려워하고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지분경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오히려 일반 물건들보다 더 큰 수익률이 다양하게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지분경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